저는 탈모인가요? 그냥 수치 줄어든 건가요? 빠지긴 하는데 이게 휴지기인지 안드로겐성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탈모가 있나요? 정수리만 비어요. 이건 뭐죠? 1편에서 탈모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럼 다음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탈모인가요? 탈모는 종류별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탈모가 어떤 타입인지 직접 구별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3편, 4편에서 탈모약 외용제, 영양제까지 정리해드릴 건데요. 오늘 2편을 잘 따라오시면 탈모 종류에 대해 셀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탈모 예방, 그리고 진행 중인 분들도 더 효과적으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탈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탈모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모발의 주기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모발의 주기를 크게 3단계 또는 4단계까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탈락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발이 새로 자라났다가 이제 빠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모발은 이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6년 정도는 건강한 상태의 모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모발이 길고 굵게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발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퇴행기, 휴지기를 겪게 되고 탈락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이 퇴행기는 짧지만요. 휴지기에 있는 모발이 또 많습니다. 자, 모발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정지된 상태, 그리고 새로운 모발이 아래에서 자라나오는 상태가 이 휴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탈락기가 되면 모발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탈모라고 하면요. 이 휴지기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 두피에서는 전체 모발 중에 한 80~90% 정도는요. 이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에서 15% 정도가 휴지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휴지기의 모발이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탈모고, 이때 탈모를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휴지기 탈모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는 사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4대 탈모, 즉 가장 많이 나타나는 탈모의 유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까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안드로겐성 탈모, 그 중에서도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입니다. 자, 보면요. 이거는 크게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안드로겐성 어떤 물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그 다음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이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이거를 DHT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DHT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DHT가 모낭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요. 모낭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모발의 주기에서 성장기가 단축이 되죠. 그리고 모낭 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낭으로 가는 혈류의 공급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영양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휴지기가 증가하게 되고 모발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HT가 많아지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여기서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성형 탈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DHT의 절대량이 증가해요. 이거 자체가 많아지는 게 남성형 탈모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DHT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DHT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작용하는 수용체, 이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우선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성은요. 원래 애초에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DHT의 절대량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 두피 부위, 특히 정수리와 전두부, 이게 우리 정수리와 그 이마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5알파 리덕테이즈 활성이 높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예요. 이게 이 정수리나 전두부 앞쪽이 높기 때문에 우리 왜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마 앞쪽부터 없어지고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 머리 꼭대기가 조금
두피가 많이 이렇게 환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DHT의 절대량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이 많이 되게 되면서 모낭의 미니어처화가 강하게 진행된다라고 적어져 있죠. 모낭 미니어처화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말 그대로 모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모낭에서 모발이 나오는데 이게 좁아지게 되면은 모발도 그만큼 약하게 나게 되고 모낭이 완전히 축소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 부분에 이제 모발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DHT의 절대량이 많은 남성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지만 DHT가 별로 없더라도 만약에 이 DHT의 극소량에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그것도 역시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부위에는 이렇게 리셉터, 안드로겐이 붙는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이 AR이라고 하는 안드로겐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DHT가 많지 않은 사람도 남성형 탈모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관여하게 되고요. 이때 안드로겐 수용체의 민감도는 유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탈모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보통 전두부라고 말씀드렸죠. 이마 위쪽이 이렇게 휑해지고 있고 그리고 정수리 쪽이 조금 휑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남성형 탈모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많이 빠져요. 근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미니어처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죠. 그거를 부드러워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세요. 좀 예전에는 두껍고 좀 뻣뻣했는데 이제 좀 부드럽고 얇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마가 넓어진다. 그리고 초기 증상으로요, 약간 두피가 가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졌다라고 하면 나는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여성형 탈모도 볼게요. 여성형 탈모도 동일하게 이 안드로겐, 특히 이 DHT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테스토스테론 자체도 적고 DHT 자체도 적기 때문에 이 함량, 이 양 자체가 절대량이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그 안드로겐성 그 리셉터의 민감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모낭 내에 이 DHT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효소가 좀 증가되거나 리셉터의 밀도가 증가되면서 이 조금만 있는 DHT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요, 좀 특징이 달라요. 남성은 이마가 넓어지는데 여성은 이마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듬성듬성 빠지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숱이 없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도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다르지만 원인은 동일하게 DHT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진단에서 세심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병원에서 진단할 때 특히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어떤 게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를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볼 거예요. 탈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모발 관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긴 건 아닌 건지, 혹시 출산이나 수술,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피임약 복용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안드로겐성 탈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여쭤보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딱 육안으로 봐도 동일한 원인이지만 비슷한 원인 때문에 나타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표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요. DHT 자체를 좀 줄여주는 전신 억제제, 왜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분, 이렇게 먹는 경구약, 먹는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요. 피나스테리드 이 경구약을 먹지 못할 뿐더러 여성의 경우에는 DHT 자체의 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먹는 약보다는 국소 억제, 그러니까 바르는 제제, 외용제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의 본질은 이 모낭 내에 있는 DHT 반응성, 민감성이 증가한 탈모를 좀 그 민감성을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혈류를 좀 공급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신 억제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어렵다, 아니면 효과가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탈모 한번 볼게요. 사실 원형 탈모는요, 이 약국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원형 탈모는 굉장히 특징이 딱 명확해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원형, 아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증상이 없거나요, 때로는 이 부분이 좀 가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감탄부어 모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모발이요, 감탄부어라고 해서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법은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제가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국에서 따로 외용제, 뭐 영양제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만약에 내 탈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시면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휴지기 탈모입니다. 휴지기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왜냐면요, 휴지기 탈모가 보통 언제 많이 오냐면 우리 출산 후에 갑자기 모발이 후두두 빠지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때 오는 탈모가 바로 휴지기 탈모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발의 수치 감소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앞에서 모발의 주기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 휴지기가 늘어나는 게 바로 이 휴지기 탈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통 우리가 그 출산 후에는 요 정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모발이 많이 빠지다가 원래는 정상화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때는 급성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야 라고 생각하시기에 너무 탈모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너무 많이 빠진다 하셨을 때는 사실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잘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과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혹시 이 탈모가 시작되기 한 달에서 3개월 전에 어떠한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출산을 했나? 혹시 내가 어디가 아팠나? 수술을 했나? 안 먹던 약을 먹었나? 혹시 내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이 좀 불량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약에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이나 수술 등의 급성 변화의 휴지기 탈모는 대개 저절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린 외용제나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국에서 이 휴지기 탈모와 안드로게성 탈모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원형 탈모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병원을 꼭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원형 탈모는 워낙 특징이 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와 안드로게성 탈모가 좀 헷갈리실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선은 휴지기 탈모는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특히 안드로게성 탈모 중에서도 남성형의 경우에는 정수리나 이마, 그래서 M자 이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빠지는 게 휴지기 탈모의 특징이라면 특정 부위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안드로게성 탈모입니다. 저는 보통 모발의 굵기를 많이 여쭤봐요. 그래서 혹시 빠지는 모발의 굵기가 예전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점점 가늘어지면서 빠지는지를 여쭤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DHT라는 안드로게성 탈모를 일으키는 이 성분은요, 모낭을 위축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모낭의 미니어처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굵고 긴 모발이 점점 가는 솜털 모양으로 바뀌는 게 안드로게성 탈모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휴지기 탈모는 갑작스럽게 이 성장기 모발에 있던 이 건강한 모발이 휴지기로 전환이 되면서 확 빠져버리는 거라서 모낭 구조 자체는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건강한 모발, 두꺼운 모발이 그대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 속도 역시요, 이 휴지기 탈모는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안드로게성 탈모는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오시면 보통 휴지기 탈모 있으신 분들은 요새 갑자기 모발이 머리카락이 확 빠져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안드로게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아니면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안드로겐성은 유전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뭐 아빠도 머리숱이 없었어요, 아빠도 뭐 탈모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정수리나 이마 쪽이 좀 휑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드로겐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빠르게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낭의 미니어처화가 많이 진행이 돼버리면 그때는 약을 먹어도,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요새 후두둑
뚝뚝 빠져요. 또는 머리 감을 때 한 움큼씩 나와요. 최근에 출산이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어떤 것 때문인지 원인 교정을 좀 해야 되고요. 영양을 공급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동글동글하게 이게 뻥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탈모가 진행된다 하면은요, 우선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떤 탈모일까요? 이 4스텝으로 셀프 진단 한번 해볼까요? 스텝 1. 굵기 변화를 봅니다. 모발의 굵기가 감소했다면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모발의 굵기가 정상이다 라고 하면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스텝 2. 패턴을 봅니다. 자, 남성분들 M자형 이마가 되거나 아니면 정수리 쪽이 휑해진다라고 하시면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자분들 정수리 중심으로 좀 모발이 조금 가늘어진다라고 하면 여성형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수치 갑자기 줄어든다라고 하면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크고요. 동그랗게 뻥뻥 뚫린다고 하면 원형 탈모일 가능성이 크겠죠. 스텝 3. 자, 원인은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2, 3개월 전 큰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이후에 생겼다면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크고요. 서서히 언제부터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게 요새 조금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안드로겐성 탈모일 가능성이 크고요. 갑자기 한 부위만 빠진다, 아예 동그랗게 패인다 라고 하면 원형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텝 4. 자, 나이와 성별로 보는 보조적인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20, 30대 여성분들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좀 증가하면서 탈모가 생긴다라고 하시면요, 여성형 탈모와 이 휴지기 탈모가 혼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40대 이후 남성분들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남성형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출산하시고 2달에서 한 4개월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시면 거의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4스텝 체크만 해도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자기의 탈모 타입을 스스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탈모 타입이 정해지면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타입에는 어떤 외용제를 써야 하는지, 혹시 어떤 셀프 케어가 효과적인지,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겠죠. 자, 3편에서는요, 미녹시딜, 국소 DHT 조절제, 그리고 두피 케어를 타입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올바른 진단이 올바른 치료를 만듭니다. 3편에서 더 정확한 해결책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